당 입장에서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이분의 합류가 훨씬 더 절실해 보이기도 합니다. 주목받고 있는 인물은 바로 홍준표 전 시장인데 지금 묵고 있는 하와이로 일명 특사단이 출국해서 선대위 합류를 요청하기 위해서 실제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특사단으로 가 있는 유상범 의원이 현지에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목소리를 아침에 방송에 출연해서 목소리로 좀 들려줬습니다. 그 이야기 잠시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넥타이를 맨 사진이 이제 국내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 사진이 올라가면서 민주당발 무슨 뭐 홍준표 영입설 뭐 예. 국무총리 제안설이 결합이 되면서 논란이 많아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더니 예. 그렇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인식을 못했다. 가볍게 생각해서 그날 바로 사실은 그 푸사 사진을 또 바꿨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대화 중에 예. 민주당과 손잡을 일은 절대 없다는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명확. 어제 하루 하와이로 일명 특사단이 가 있는 와중에 홍준표 전 시장의 SNS 프로필 사진이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넥타이 색깔이 파란색이 됐다가 몇 시간 만에 빨간색으로 바뀌었다가 이 부분 때문에 온갖 추측이 난무했었던 하루였는데 일단 유상범 의원의 말을 좀 정리해 보자면 한간에 제기되고 있는 민주당과의 접점, 또 차기 총리 내정설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절대로 손잡는 일이 없다고 비교적 명확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유상범 의원이 가서 한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일단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들은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어쨌든 보수에서는 큰 스피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자산이 민주당을 공격해 줄 때 국민의힘에게 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격 안 하고 그냥 친문만 하고 있겠다. 저는 그런 시그널로 좀 보여드려지는데 네.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그것만 하더라도 큰 성과인 거죠. 그리고 다 국민들 다 알고 있잖아요. 홍준표 대구시장을 돕던 그 정책 브레인, 그 유명한 이병태 교수님, 민주당 돕겠다라고 했었고 그 오랫동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서포트했던 미디어팀, 저희 민주당 좀 돕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싹 다 처리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저희 민주당 캠프 나가가지고 죄송합니다, 김문수 캠프 가겠습니다, 이런 모습 보여야지 그 말에 신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상황을 즐기는 것 같아요. 내가 즐기는 경고했잖아, 너희들. 그 한독수 그렇게 용병만 데려오면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경고했는데 내 말 안 듣고 하더니 지금 너희들 봐라.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오랜 동지들이 하와이까지 찾아와가지고 네. 설득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침묵은 할게. 요 정도까지는 제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분이요 그렇게 그냥 쉽게 다시 설득당할 분이었으면 가족까지 데리고 탈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빨리 미련 버리시고 선거 캠페인에 집중하시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이것도 추측일 수 있으니까 저희가 추측을 조금 더 이어가 보자면 홍 전 시장은 이렇게 넥타이 색깔 같은 걸로 파장일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특사단과 이야기하면서 그 와중에 넥타이 색깔을 또 빨간색으로 바꿨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왔는데 유상범 의원이 사실 붉은색이 홍 전 시장의 트레이드마크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지난 대선 때도 이 부분 붉은 속옷까지 입었다는 부분이 공방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마침 또 특사단이 와 있는 시점이고 정말 예상을 못했을까요? 아무 의미 없는 걸까요? 그런데 당을 대표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만나러 간 사람이 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나눈 이야기를 전달했다. 방송에서 공신력 있는 매체를 통해서 전달한 것을 믿지 못하면 어떤 발언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입장은 이제 명확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돕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고요.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보수가 통합돼야 한다. 그래서 승리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네. 그 과정에서 전제 조건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탈당했으니까 보수가 대통합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둘러싸고 이뤘던 민주당 참여설 이런 것들은 이제 완전히 불식됐다고 보고요. 다만 선거 기간 동안에 홍준표 전 시장이 그러면 귀국해서 김문수 후보를 도울 수 있는 직접 캠페인에 뛰어들 것이냐 이것은 아직 단언하긴 어렵겠죠. 예. 그리고 이 넥타이와 관련한 논란은 전 좀 부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바꾸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 흔쾌히 받아들여서 바꾸셨잖아요. 그런 걸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특사단에 따르면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뭐 선대위 합류는 점쳐보기 좀 힘들다고 했으니까 어떤 차원 정도에서 오늘 얘기가 논의가 좀 마무리가 될지 예상하세요? 원래는 이게 24시간 일정으로 바로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저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좀 진전되니까 더 설득하면 선대위 합류도 가능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희망을 갖고 홍준표 시장과 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하루 더 머물면서 저녁 같이 하자고 한 것도 홍 시장 요청이었다고 하니까 여기서 좀 건설적인 얘기가 나와서 이제 우리가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아주 좋은 시점이거든요.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우리 당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용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언론에선 또 뭐 당에 대한 실망감이 여전하다. 뭐 3번 속을 수는 없다. 뭐 지난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실망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 자, 어떤 차원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요. 또 한 명의 경선 후보죠. 최종 경선 2위 후보였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드디어 유세장에 오늘 등판합니다. 부산 광안리에서부터 유세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 후보 일정과는 별개로 움직인다는 거고 선대위 합류는 고사를 했습니다. 명분이 일단 여태까지 2위 후보는 선대위에 공식적으로 함께한 선례가 없다는 건데 바깥에서 바라보시기에 지금 이런 따로 움직이는 모양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역대 이제 경선에서 패배하신 분들이 어쨌든 선거를 돕긴 했어요. 안 도우신 분들도 물론 있긴 하죠. 근데 이제 도로 나오시면 어쨌든 첫 번째 날 혹은 뭐 빠른 시일 내에 후보와 손을 잡고 포옹하고 그런 모습들 우리 이제 하나가 됐다 원팀이 됐다라는 네. 세레모니를 유권자들에게 보여주죠. 그 다음부터 이제 서로 각자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건데 네. 그 모습이 언제 나올까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히 이번에 국민의힘 대선 캠페인에서 최종 승자는 안철수인 것 같다. 왜? 안철수 후보가 경선에서 패해가지고 떨어졌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한동훈 후보하고 입장이 똑같았어요. 계엄은 잘못됐고 탄핵은 찬성하는. 그런데 한동훈 전 후보 같은 경우는 김문수 후보를 돕지 않고 네.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김문수 후보보다 더 진심으로 돕는 것 같은 느낌을 보이니까 한동훈 전 후보로서는 이게 상당히 압박이 되고 부담이 됐을 것입니다. 예. 본인은 반면에 라이브 방송 켜고 과자 먹고 기타 치고 뭐 스탠바이비 노래 부르고 그러다 갑자기 당원 등록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살다 많은 선거를 제가 겪어봤지만 예. 대통령 선거 중반부에 갑자기 당원 배가 운동하는 건 제가 처음 봤어요. 당원 배가 운동은요 경선 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런 모습들이 한동훈이 지금 대선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 이후에 당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네. 이런 오해가 커지면 배신자 프레임에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후보도 안철수 전 후보처럼 열심히 돕는 모습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줘야지 본인에게 또 다른 정치의 여정이 열릴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런 지적과 연관된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오늘 지원 유세를 시작하는 한 전 대표 측의 동선 공지가 있었죠. 좀 눈에 띄는 지점이 뭐 지원 유세 차원이 아니고 뭐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격려 방문이다 이런 워딩이 있더라고요. 누구를 격려한다는 건지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근데 될까요? 이번 캠페인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를 뽑아달라는 것과 국민의힘 후보를 뽑아달라는 것과 사실상 같은 거 아닌가요? 전 뭐 거기에 김문수 후보를 뽑아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 물론 뭐 실제 캠페인 과정에서 어떤 워딩을 사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사실 경선 이후에도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도 네. 정당성 있는 김문수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수 있었던 데는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공이 굉장히 컸다고 평가합니다. 예. 그리고 뭐 이번에 선거운동원이 등록이 됐다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직접 확인해 보니까 선거운동원으로는 등록이 됐고요. 그래요. 예, 2박 3일 과정을 거치는 동선은 부산에서 시작해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것이고요. 본인이 아무래도 그 경선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얻었던 친한계 의원들이 지역구로 있는 곳에서 네. 본격적인 지원 유세 활동을 하는 것이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는 중도 확장성의 문제 이것들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정치적 전략적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거운동원으로 공식 등록이 됐다고 하시니까 이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요. 지원 유세에 나서기로 했는데 뭐 현장에서
마이크도 못 쓰게 한다 이런 볼멘 소리가 좀 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선거운동원이 등록이 안 되면 마이크를 쓰지 못하는데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선거운동원에 등록이 돼 있어서 네. 마이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어떤 방식으로 한동훈 전 후보가 지원 유세에 나설 것인가는 아직 확정된 게 없어서 네. 제가 이게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뭐 지원 유세 현장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공식적인 입장과 행보가 보이지 않는 한덕수 전 총리까지 이제 2주 정도 남은 대선, 2주 남았죠. 막판 어떤 움직임들을 보일지 한번 지켜보면 좋겠고요. 이 부분들이 대선 국면의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도 잠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 발 제안이었습니다. 긴급 제안이 있었는데 두 후보자의 배우자들에 대한 성향을 좀 검증하는 차원에서 TV 토론의 생중계를 제안을 했어요. 사실 이게 유례가 없던 일이잖아요. 이거 가능한가요? 가능한 제안인가요? 저는 이재명 후보 측의 김혜경 여사만 수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기자협회가 주선하겠다는 토론회도 거부했거든요. 사실상 김혜경 여사와 설란영 여사 간의 토론회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정치만큼 이 영부인, 여사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 여사가 갖는 정치적 무게가 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일반 그 유권자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정치적 조언은 물론이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유권자들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설란영 여사는 노동운동을 통해서 김문수 후보를 만났었고 네. 그동안 살아온 삶의 궤적이 지금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김혜경 여사와는 다르다는 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우리로서는 좀 부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런 네. 토론회를 제안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바로 좀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사실 지금 두 여사의 행보가 조금 다르잖아요. 설란현 여사 같은 경우는 미디어와 굉장히 활발하게 접점을 만들고 있는데 김혜경 여사는 조금 조용한 행보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대통령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퍼스트 레이디에 대해서 상당히 학계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퍼스트 레이디와 퍼스트 젠틀맨이 생긴다고 하면 그 역할과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2008년도부터 대통령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배우자도 조건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건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배우자도 토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결국 학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려가 컸던 것은 배우자가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네. 그리고 또 배우자가 국정을 많이 알면 그것이 또 국정 개입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과거에 많은 영부인들의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위 퍼스트 레이디 같은 경우는 그 대통령이 어떤 보지 못하는 사회에 그늘진 약자들을 네. 보살피고 봉사를 하는 그런 역할로서 우리가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왔던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사실 배우자 토론회는 그냥 그 아이디어 차원인 거고 네. 그냥 방금 김혜경 여사가 수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수많은 논란이 아니라 법카 하나입니다. 그 법카 10만 4천 원 본인 밥값 포함해서 네.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법을 잘 몰랐을 수도 있고 본인이 알았다고 하면 본인 밥값 보면 본인이 냈겠습니까? 그런데 10만 4천 원 가지고 밥값을 냈는데 그 가지고 얼마나 그 대가가 가혹했습니까? 수사받고 압수수색 당하고 기소당해서 재판받고 이런 송사를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전직 그 영부인 김건희 여사 어땠습니까? 청탁한 사람이 제가 청탁했습니다라고 해도 검찰이 자꾸 너는 청탁한 게 아니야 해가지고 예. 무혐의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6천만 원의 목걸이, 명품백 2번 수수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토론회 하면 그 얘기가 소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뭐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황당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응하지는 않겠지만 네. 이런 말도 있다 이런 거 전해드립니다. 네, 정치권의 파장을 만들었던 오늘 아침 긴급 제안에 대한 이야기까지 잠시 해봤습니다.